동수원에서 투자를 놓쳐가지고 네. 그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실망하실 게 아니라 지금 수원 원도심인 수원역과 수원시청역 일대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서수원 라인을 건들고 있잖아요. 북수원 네. 라인. 네. 그러면 이 서수원 라인과 북수원 라인의 신축 아파트들이 광교나 영통의 아파트 가격을 넘어선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광교나 영통을 5년 전, 6년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수익분만큼은 벌 수 있어요. 네. 훨씬 더 저렴한 투자금으로. 네. 이제 그게 핵심이죠. 얼마 벌었는지가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네. 기간 대비. 안녕하세요. 서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오늘 영국 관련 소개 지역은 수원시입니다. 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미 전반기 강의 때 소개를 드렸죠. 그런데 네. 이제 최초로 소개드린 거는 2020년 12월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소개를 드렸고 제 책에서도 이제 소개를 드린 그런 지역인데 많은 회원님들이 이번 8월 멤버십 이번 주 영국 칼럼 이 수원 지역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전반기 때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소화를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처음 듣는 분들 혹은 이 경기권 지역이 좀 낯선 분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가 낮아가지고 이 해당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도를 좀 보면서 수원은 어떻게 개발하는지 지도를 좀 보죠. 자, 이게 이제 수원시입니다. 수원시인데 그냥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지금 수원 개발 거의 완성이 된 곳이 동쪽이죠. 그래서 동수원, 서수원 이렇게 나눈다면은 이 서울 접근성이 그나마 괜찮은 이 동수원 라인들은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영통이나 광교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개발 거의 끝나서 입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대중들은 이런 데를 좋아할 거, 이런 데 청약 놓고 이런 데 분양받고 신축 들어가고 이런 데를 좋아할 텐데 이미 입지가 되어버린 곳, 이미 고수들이 수익화를 내고 거의 뭐 끝물인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락기 때 버티지 못하고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죠. 자, 반면에 지금 현재 수원에서 입지 사업을 끝난 동수원 말고 거점 사업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곳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북수원 라인과 서수원 라인인데 이 서수원 쪽은 이 아래쪽 이 녹지 공간으로 보이는 쪽이 지금 공항이죠. 전투 비행장, 공군 비행장인데 순번은 그래요. 여기 동수원부터 먼저 개발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연결되는 게 이 북수원이죠.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 북수원 라인.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건들고 있는 게 이 서수원 라인. 그럼 이 개발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화성 이 라인까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끝난 이 동쪽은 사실은 투자처로 바라보기에는 좀 힘든 곳이고 그나마 북수원, 서수원 쪽으로 우리가 투자처를 염두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영국 칼럼을 좀 썼습니다. 다시 칼럼을 좀 보면은 수원의 거점을 좀 확인하죠. 네. 지금 현재 수원에 아직까지 2040 이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곧 나올 예정이고 이제 2030 계획을 근간으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사실은 제가 볼 때 2040 계획이 나오더라도 이 2030 계획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2030 계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의 거점이 어디죠? 수원의 거점, 핵심 거점들은 뭐 사실 뭐 이 동그라미 쳐진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요즘 많이 밀고 있는 게 이 도심 라인인 것 같습니다. 예, 도심 라인이고 이미 1차 수원 1차 개발한 게 동수원이죠. 그래서 광교 영통을 이미 개발했고 자, 그 2차 개발이 어디냐? 북수원입니다. 북수원. 화장동 일대 북수원이고 그리고 3차 개발이 이 서수원 라인인데 서수원에 이미 개발을 한번 해놓은 게 있어요. 포매실. 네. 포매실 신도시라는 곳을 해놨죠. 포매실 해놨는데 비행장이 여기 있지만 포매실도 사실 가보면은 이 전투기 날아다니는 소리, 이 소음이 굉장합니다. 자, 그러면 그나마 이 동수원 라인을 먼저 건든 건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이유도 있고 옆에 이제 용인시와의 그 연결성 그런 걸 염두에서 아마 동수원부터 개발을 했을 텐데 궁극적으로 사실 이런 제한이 없죠. 비행장 제한이 없고 북송 파장동이나 이 행궁동 라인처럼 그 문화재 관련된 그 제한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수원부터 건드렸는데 두 번째로 건드는 곳이 이 행궁동 파장 라인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된 제한이 분명히 있지만 그걸 지혜롭게 지금 잘 택지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행궁동 같은 경우에는 카페거리 활성화 사업 그 익선동에서 이미 수익화된 그 세력이 들어와서 지금 개발 들어가고 있죠. 그런 식으로 아파트 1변도 재개발 1변도로 투자를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 행궁동 저층주거지 매우 저렴했을 때 선점해서 지금은 이제 상가의 시세를 받고 있는 카페거리 활성화 사업을 한창 하고 있는데 행궁동에서 기회를 놓쳤다면은 그 다음 기회가 있는 곳이 파장동. 이게 다 전반기 강의 때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파장동과 이 행궁동의 상업지역 라인의 평당가를 비교해 보면 파장동은 매우 저렴하죠. 네, 이미 그렇습니다. 네. 행궁동 라인은 평당 5, 6천 원 넘어가고 있는데 파장동은 평당 전반기 강의 때 평당 1,000만 원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파장동 그 상업지역 지도를 한번 보죠. 네. 그 상업지역 지적 편집도 예, 같이 상업지역 있습니다. 주변에 파장동 상업지역 주변에 이쪽 라인이죠. 네. 택지 개발을 왕성하게 하는데 지금 이 가려진 요 땅이 이 라인들이 일자리 개발과 더불어서 여기서 일자리는 이 북수원은 행정거점을 둡니다. 그래서 행정거점이나 일자리를 두면서 배후 주거지 사업들이 매우 왕성하죠. 그런데 이들의 역세권은 사실 요 라인쯤에 뚫려요. 요 라인쯤에 뚫리는데 그러니까 이 역세권 뚫리고 그리고 이제 이 역세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업지역도 있어야 되는데 이 역세권의 다이렉트로 상권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죠? 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거든요. 역세권 뚫릴 곳이. 그럼 상권은 여기 한 포인트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난잡한 슈퍼블록이 있다. 그래서 네. 이걸 분명히 개발할 거고 여기도 슈퍼블록을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죠. 로드뷰 네. 볼까요? 이쪽 라인. 이쪽 라인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파트 개발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오른쪽은 상업지역. 난잡하죠. 네, 상업지역 네. 같지 않은 상업지역. 평당 1,000만 원대였어요. 전반기 강의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컨설팅 회원들에게 추천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몇몇 회원들은 이 상가나 건물이나 이 모텔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이 네. 북서울 라인의 상업지역들이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안에 이제 전통시장도 있고 전통시장도 그 주변에 정비사업을 한 흔적들이 계속 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왼쪽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들이 거의 완성될 무렵이 되면은 이 수원시에서는 이 동네 그 상업지역 재개발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식의 고밀도 개발을 하려고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미 고밀도 개발을 한 사례가 있죠. 거기 잠깐 볼까요? 상업지역. 예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과거 이 옆에 있는 건물들과의 높이 차이가 상당히 나죠. 이 재건축한 거예요. 예. 시장 라인 바운더리에 있는 상가를 재건축해서 상업지역 고밀도 개발을 했다. 근데 주상복합 형태로 1인 가구 개발을 했죠. 옆에 이제 좀만 가면은 아직 개통되진 않았지만 신규 역세권이 될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업지역 라인은 1인 가구 주거지 개발을 해주고 좀 더 배후 주거지에는 2종, 3종 주거지역의 아파트 개발을 해줘요. 그런 서울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럼 역세권이 될 곳이 어디죠? 네, 이쪽 바운더리입니다. 근데 상업지역을 용도를 변경해서 상권 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 그럼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 맞는지를 한번 보러 가죠. 네, 이쪽 바운더리입니다. 네. 자, 아까 봤던 상업지역이 어디죠? 이쪽에 살짝 걸쳐져 있거든요. 네. 네. 이쪽에 살짝 걸쳐져 있는 그쪽 라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6구역이 살짝 걸쳐진 상업지역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6구역이 그나마 문화재 보호 구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건축 제한이 그나마 좀 덜한 그런 구역입니다. 네. 어쨌든 이종 주거 지역에 낮게만 지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네. 이미 그 상업지역에 고밀도 개발하는 사례가 나와버렸다. 네. 이제 그게 핵심이고 중요한 건 이 주변에 지금 이제 상업지역만 설명드렸지만 이미 그 전반기 때 임장 갔을 때 좋은 빌라촌도 있어요. 역세권 주변으로 괜찮은 빌라촌도 있었고 네. 이 지금 보이는 이 빌라촌이죠. 이 빌라촌인데 가격이 매우 저렴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역세권 개발하고 이 주변에 아파트 개발이 완공되고 뭐 이제 그 즈음 되면은 아마 재개발 선도하거나 아니면 수원시에서 재개발하자고 지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주 유망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회원들에게는 추천하지는 않았다. 왜?
항상 가격을 비교해야 돼. 얘보다 더 뛰어난 애들이 있는지를 찾아야 돼. 네. 더 뛰어난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경합했던 애들이 광주시에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광주시 애들을 1순위, 2순위로 넣고 얘네들을 한 3순위 정도로 추천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행궁동도 문화재 보호구역이 진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재개발 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싸잡혀 있는 그 문화재 보호구역들은 재개발 자체가 어렵지만 네. 아까 봤던 그 라인들은 음영 처리가 옅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데는 그나마 꾸역꾸역 가능해요. 예, 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광교와 영통 등 동수원 라인을 개발하고 개발이 넘어간 이 북수원 라인이고, 이 북수원의 개발 여파가 어디에 미치고 있다? 지금 이제 서수원 라인 쪽으로 미치고 있는데, GTX 신호선 수원 역세권을 중심으로 역세권 이 구도심 개발은 또 별도로 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다시 칼럼으로 돌아오면은 현재 도심으로 지정된 수원역과 수원시청역 일대를 지금 수원시는 이 원도심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 네. 집중을 하면서 그 사이드인 북수원과 그리고 이제 권성구 일대도 함께 확장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확장성이 굉장히 강한 거점이에요. 얘가 얘한테도 영향을 주고 얘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북수원과 이 서수원 라인을 좀 잘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축이 지금까지 동쪽 축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면은 서서히 중앙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서쪽 라인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광범위한 상업지역인 수원 역세권이 지금 최근에 건들고 있다. 그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지난 상승기 때 동수원에서 투자를 놓쳐가지고 네. 그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실망하실 게 아니라 지금 수원 원도심인 수원역과 수원시청역 일대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서수원 라인을 건들고 있잖아요. 북수원 라인. 네, 그러면 이 서수원 라인과 북수원 라인의 신축 아파트들이 광교나 영통의 아파트 가격을 넘어선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광교나 영통을 5년 전, 6년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수익분만큼은 벌 수 있어요. 네, 훨씬 더 저렴한 투자금으로. 네, 이제 그게 핵심이죠. 얼마 벌었는지가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네. 기간 대비. 지금 하락기에 입지가 돼버린 광교와 영통의 아파트들 시세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지금 거점 사업을 하고 있는 매산 아파트 네, 아래쪽에 보면은 이미 네, 예전에 26 네. 20년 12월 이때 이제 이미 강조했던 이 라인들의 매물들은 하락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잘하고 있죠.